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전관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LH는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LH 2년 전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질 당시에도 개혁안을 내놓았던 터라 벌써부터 회의적 시각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LPR로 불리는 전관예우 논란. 근데 전관예우는 보통 법조계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보통 이렇게 판사, 검사 오래 하셨던 분이 이제 변호사로 개업할 때 좀 어느 정도 특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또 동료 변호사들도 전관들이 눈치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네. 이 전관예우가 사실 뿌리 깊게 박혀있던 곳이 바로 이런 건설업계였나 봅니다. LPR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LH 더하기 마피아를 네. 합쳐서 이제 LPR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요. 이 LH 출신들이 이런 건설업계 전반에 다시 2차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요. 퇴직 이후에 보장되는 그런 직업들 중에 이제 설계나 감리, 시공 전 분야에 거쳐서 전관,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새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이들의 영향력이 건설업계 전반에 서로 펼쳐지게 되면서 서로 눈 감아주기, 봐주기식의 업무 행태가 계속되다 보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순살 아파트 현상을 부추긴 게 아닌가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명을 보니까 네. 공공기관이 이제 좀 큰 조직이다 보니 그렇죠. 뭐 인원도 9천 명이나 되고 또 역사도 오래된 만큼 이분들이 퇴직해서 안 간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식의 해명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맞는 얘기죠. 누구나 퇴직한 이후에는요, 자유롭게 또 새로운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요, 내가 이전 직장에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직장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당장 뭐 관련된 직종에 취직을 많이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네. 이들이 다른 직장에 취직해서 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 걸쳐서 서로 봐주기식 행태를 해주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논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LH에서는 2급 이상, 그러니까 2급 또는 1급의 경우에는 일정한 취업 제한도 있고 사후에 유사 직역으로 취직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굉장히 제한된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급, 2급만을 지금 어떤 관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상급 이하의 그 수많은 직원들이 어디에 어떻게 취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는 확인조차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분명한 점은 이 건설이라는 것이 워낙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즈, 볼륨이 큰 그런 사건, 사고들이라 보니까 여러 분야가 촘촘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분야마다 소위 그 LH 출신의 전관들이 포진하게 되면서 서로 다 아는 사이고 서로 형 동생, 서로 누나 동생 하던 사이, 서로 선배 후배 하던 사이다 보니까 봐주기식 행태가 계속되면서 이런 총체적인 부실이 일어났다는 것이 지금 업계의 중론입니다. 네. LH 입장에서는 뭐 전관 업체 간의 담합 또 의혹이나 정황이 좀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의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겠느냐? 아예 수사기관이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조사를 계속 취하고 있고요. 이제 LH 측에서도 LH 사장도 나서서 지금 이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부실 것이라는 언급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듭 쇄신을 강조하고 있고 내부적인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워낙 지금 오래된 관행으로 보이고요. 설계 따로, 감리 따로, 시공 따로, 또 발주한 LH 따로 이렇게 여러 부서가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여러 사람이 서로 하나하나 돌을 쌓아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게 지금 부실 공사가 됐다면 거꾸로 이걸 어떻게 해치해서 누구 때문에 부실 공사가 된 건지를 나누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 전관 특혜가 또 도마에 오르면서 이 부분은 또 공정위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입장도 밝혔고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서 여러 대책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관 예우는 전관 예우대로 자세히 또 들여다봐야겠지만 철근 누락 확인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누가 했나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또 아니면 시공, 감리에 대해서 각각의 다 책임자가 있을 텐데 LH가 법적으로 좀
책임 소재를 가리자 이런 입장을 나선 거네요. 그렇죠. LH에서는 지금 수사에 맡기겠다. 지금 이 과정,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계 시공 감리 과정에서 부실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수사를 의뢰하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 하자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 원래 설계된 부분과 달리 설계가 됐거나 감리에 있어서나 시공에 있어서의 하자가 발생된다면 네. 이제 LH 측이 원칙적으로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내가 주민들에게 물어준 돈을 너가 나에게 줘야 된다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안과 같이 철근이 누락됐던 거는 정말 전무후무했던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책임 소재를 가려서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 철근이 누락돼서 발생한 손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 것인지 책임 소재는 어떻게 가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뭐 전관 예우와 관련해서도 이제 카르텔, 이른바 이권 카르텔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외부 전문가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잘 되겠느냐? 결국 자기 식구를 자기가 검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전관 예우라든가요, 뭐 이권 개입, 고질적인 그런 관행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운영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어떤 여러 통계 조사적 같은 것을 보면 LH 전관 업체가 수주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수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들이 어떤 진짜 실제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더라도 서로 지금 너무 깊게 연관돼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진본부를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외부 기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렇죠.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한 번만 잘못해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건데 이것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앵커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당연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어야 됐던 게 아닐까요?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한 번 잘못하면 안 해야죠. 그렇죠. 네. 이건 지금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건설이라는 것은요, 아파트가 무너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철근이 누락되었다? 강도보다 낮은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었다?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식으로 부실 공사 내지는 뇌물, 이런 여러적인 악행적인 관행을 해왔던 업체라면은요, 지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형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가 타협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추후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높은 과징금을 물게 한다거나 안전을 최우선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입찰을 주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들을 동원해서 가장 안전한 업체가 가장 좋은 업체이지 가장 저가에 수주한 업체가 가장 훌륭한 업체라는 인식은 전면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새 신안을 내놓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약간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이유가 2년 전이었어요. 벌써 내부 사정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LH의 투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새 신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새 신안, 2년 만에 새 신안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 2021년도에도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었죠. 그 당시에도 어떤 LH는 당연히 이 땅 관련한 고위 정보, 좋은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걸 알고 있더라도 절대 사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거나 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었는데 또 신뢰도 위기에 공착했다는 점에서 정말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고요. 뿌리 깊은 전관 예우 문제라던가 이 카르텔과 관련된 이 깊숙한 관행들을 이번에는 제대로 척결할 수 있을지 척결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시 이 무너진 신뢰도를 국민들에게 회복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당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얘기는 되고 있지만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진 않고 네. 있습니다. 근데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번에 이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렇죠. 입주자분들 아니면 예비 입주자분들 같은 경우에 과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계약해도 계약금 환불이 제대로 되겠느냐? 만약 청약을 또 한 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좀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무후무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될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이제 입주자 단체에서는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하자라는 개념은요 판례에서도 원칙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이나 이제 공사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다거나 그런 기능적인 결함이 있거나 통상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하자가 있으면 알았다면 계약을 원칙적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중대한 하자, 그러니까 이 하자가 어떤 보완을 통해서 완벽한 보완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고쳐질 정도의 하자인지 네. 아예 부시고 다시 지어야만 하는 하자인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조치를 일단 LH 측에서 내놓은 아파트들도 있는데 이 아파트마다 지금 하자의 정도가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국민들의 공포감은 모두 다 동일하게 매우 높겠지만 이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 아파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각 동별로 또 다르게 또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시일이나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LH 측에서 좀 나서서 어떤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지부진한 소송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어떤 손해배상에 대해서 원칙적인 그 가이드를 가지고 주민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뭐 위약금 배상, 청약통장 부활 문제 등도 네. 또 정부와 함께 나서서 통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지금 나온 속보 내용으로 보면 이제 입주자 예정자한테는 재당첨에 제약이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당정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좀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자가 정말 중대한 하자라서 다시 다 지어야 된다, 그렇죠. 재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시공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수준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통상적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뭐 누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뭐 벽에 극이미 간다거나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하자를 수리해 주는 거거나 아니면은 어떤 금전적인 배상은 가능했겠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들어 있어야 될 철근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보강을 해줘야 되는가가 지금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줘서 국민들이 이건 이제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앵커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철근을 넣어서 보강이 가능한 부분인지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서요.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시공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만큼 시간이 또 늦게 되고 네. 입주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요. 이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너무 많은 또 법적인 쟁점들을 불러일으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일단 당정에서도 무조건 주민들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믿을 때까지 충분한 조사를 하고 보강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안전한 상태로 일단 보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아파트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이 지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네. 그 부분 처리가 안 돼서 이번 당정에서도 뭐 빠르게 추진하겠다, 정상화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이 그동안 속도가 안 났던 이유도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법안들이 당시 사고 이후로 우후죽순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이 네. 설계, 시공, 감리 전 차원에서 어떤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은 책임을 크게 묻겠다, 더 높은 책임의 정도를 요구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고 있었는데요.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게 아무래도 좀 급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급하게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처리에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러는 동안 끊임없이 사고는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이제 국토위 문턱도 못 넘고 계속 좀 계류 중인 상태였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재정비, 법률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재정비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당정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전수조사 결과 바탕으로 이제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도 계약 해지권을 부여할 만한 해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법안의 정상화 처리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공정위가 설계, 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을 직권 조사하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정위가 조사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하지만 조사는 해야겠죠. 네. 그 당장 이 조사 자체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진 않는다고 해도 이 담합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공정위의 개입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좀 터질 게 터졌다라는 말들 전문가들이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건설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주위만 둘러봐도 주변에 아파트 얼마나 많아요. 건물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안전하지 못하고 한다면 정말 국민들의 공포감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 공포감을 잠재우려면 정확한 조사 결과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정 모든 것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